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하루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난 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는 환자분의 얼굴빛만 봐도 어디가 편찮으신지,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는지 짐작이 가곤 합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 남성분들이 겪게 되는 신체적 변화와 그로 인한 마음의 짐은 참으로 무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시는 문제, 바로 예전 같지 않은 활력과 남성 기능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내 몸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함을 넘어서서 남성으로서의 자신감마저 떨어지게 되니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기계가 녹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적절한 영양과 자극을 주면 우리 세포는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거창한 수술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독한 약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한 잔에 우리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연 재료 2가지를 더하는 것만으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민간요법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영양학적 원리와 혈관 생리학에 근거한 과학적인 솔루션입니다. 많은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좋은 약 좀 처방해 주세요. 뭔가 강력한 한방이 필요합니다. 물론 의학적인 처방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내 혈관과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방법은 바로 혈액순환의 기적을 만드는 레시피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커피, 생강, 그리고 계피입니다. 이 3가지가 만났을 때 우리 몸 안에서 특히 남성분들의 혈관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커피를 단순히 잠을 깨거나 피로를 덜어주는 기호식품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커피는 아주 훌륭한 혈관 자극제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를 적절히 자극하여 신진대사를 끌어올립니다. 마치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엔진을 예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은 밤새 이완되어 있던 우리 몸의 감각을 깨우고 혈액이 힘차게 돌 수 있도록 펌프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남성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남성의 활력, 즉 발기라는 현상은 본질적으로 혈관과 혈액의 역학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음경이라는 기관은 뼈가 없는 대신 스펀지 같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직 내로 혈액이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유입되느냐, 그리고 그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얼마나 잘 가둬두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도 늙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내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는 것처럼 우리 혈관 내벽에도 플라크가 쌓이고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심장에서 뿜어낸 혈액이 말초 신경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입니다. 좁아진 도로를 넓혀야 차가 쌩쌩 달릴 수 있듯이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어야 혈액이 목적지까지 힘차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첫 번째 핵심 재료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이자 동의보감 시절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생강의 효능은 단순히 천을 높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혈관 확장제로 작용합니다. 의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성분들이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산화질소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남성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산화질소는 우리 혈관 내피세포에서 생성되는 기체 물질인데 이것이 하는 역할은 혈관 근육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신호일까요? 바로 힘을 빼고 이완하라는 신호입니다. 혈관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 이완되면 자연스럽게 혈관의 통로가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들도 결국은 이 산화질소의 작용을 극대화하여 혈관을 넓히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물은 강제적으로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두통이나 안면 홍조 같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생강은 천연 식재료로서 우리 몸이 스스로 산화질소를 잘 만들어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혈관의 길을 터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침 커피에 생강을 넣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커피가 심장을 뛰게 하여 혈액을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한다면 생강은 그 혈액이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재료인 계피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생강이 공격수라면 계피는 든든한 수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피는 혈관을 공격하는 가장 큰 적인 고혈당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이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 혹은 내당능 장애를 앓고 계십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너무 많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물이 흘러야 할 수도관에 꿀이나 엿기름이 흐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흐름이 느려질 수밖에 없고 끈적한 혈액은 혈관 내벽에 상처를 입히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이 반복되면 혈관은 더욱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성기능 장애를 합병증으로 가지고 계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피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고 뱃살이 나오면 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계피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이 다시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세포들이 혈액 속의 당분을 잘 흡수하게 만들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것이지요. 혈당이 안정되면 혈액은 다시 맑아지고 혈관 내벽의 손상도 줄어듭니다. 또한 계피는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여 늙게 만드는데 계피의 항산화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즉, 계피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혈관 세포가 늙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커피는 에너지를 깨우고 생강은 혈관을 넓혀 길을 열어주며 계피는 혈관을 청소하고 보호합니다. 이 세 막자가 딱 맞아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 남성분들이 원하시던 그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력에 좋다는 속설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겨냥한 영양학적 설계입니다. 약물에 의존하기 전에 혹은 약물을 드시더라도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몸의 혈관 상태가 건강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도로가 엉망이면 달릴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약도 혈관이 망가져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을 혈관을 살리는 보약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벌써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하는지, 비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위장이 약한데 괜찮을지, 혈압이 높은데 마셔도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무작정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음식입니다. 내 몸에 딱 맞는 적절한 용량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타이밍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레시피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서 메모해 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본격적인 제조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기본 재료는 당연히 커피입니다. 커피의 종류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평소에 즐겨 드시는 원두커피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가정에서 핸드 드립으로 내리셔도 좋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하셔도 좋으며 간편하게 물에 타 드시는 알갱이 형태의 인스턴트 블랙커피도 훌륭합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설탕과 프림이 잔뜩 들어간 믹스커피는 가급적 피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계피가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었지요. 그런데 커피 자체에 설탕이 과하게 들어가 있다면 계피가 아무리 애를 써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내는 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순환을 돕는 것이니 이번만큼은 달콤한 믹스커피 대신 깔끔한 블랙커피를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블랙커피가 너무 써서 마시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우유를 조금 섞어서 라떼처럼 부드럽게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유 단백질이 일부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조금 더디게 할 수는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그 영향이 아주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쓰리지 않고 편안하게 꾸준히 마실 수 있다면 약간의 우유를 첨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거르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입맛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인 생강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가장 추천해 드리는 것은 역시 흙이 묻어있는 신선한 생강을 직접 손질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생강가루도 나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자연 그대로의 생강을 얇게 저며서 넣었을 때 우러나오는 향과 효능이 가장 탁월합니다.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껍질을 잘 벗기고 얇게 편으로 썰어주세요. 칼질이 번거로우시다면 강판에 살짝 갈아서 즙을 내어 넣으셔도 좋습니다. 만약 매일 아침 생강을 깎고 써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면 100% 생강으로만 만들어진 가루 제품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때는 티스푼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 시도하실 때는 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반 스푼으로 시작하시고 점차 입맛에 익숙해지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요령입니다. 마지막으로 향신료의 여왕, 계피입니다. 계피는 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양 조절이 생명입니다.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커피 본연의 맛을 완전히 해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루를 사용하신다면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은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계피는 아주 소량만으로도 우리 혈관 속에서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해냅니다. 계피 스틱, 즉 통계피가 있다면 커피 잔에 담가서 티스푼처럼 휘휘 저어주시는 것도 운치 있고 향을 은은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합체시키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차를 우리는 다도 시간처럼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고 따라해 보세요. 먼저 따뜻한 물에 커피를 내리거나 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을 준비합니다. 그 뜨거운 커피에 준비해둔 얇게 썬 생강과 한 꼬집의 계피를 넣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생강과 계피를 넣고 바로 후루룩 마셔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강 속의 진저롤 성분과 계피의 유효 성분이 뜨거운 커피 속으로 충분히 녹아 나올 수 있도록 약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커피의 열기가 생강 조직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그 사이로 커피의 항산화 성분과 생강, 계피의 양리 성분이 서로 어우러지게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올라오는 그 그윽한 향기를 코로 깊이 들이마셔보세요. 향기 테라피라는 말이 있듯이 이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뇌가 깨어나고 기분이 차분해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5분이 지나면 생강 조각은 건져내셔도 되고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씹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커피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정답은 바로 아침입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리듬을 보면 아침 기상 직후부터 오전 시간대가 신체 활동을 위한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대사가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이 커피가 들어가면 부스터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습니다. 공복에 드셔도 좋지만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아침 식사를 하시고 약 30분 정도 지난 후에 후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대로 저녁 늦은 시간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남성 건강과 활력 회복에 있어서 운동이나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숙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합니다. 그런데 늦은 오후에 마신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한다면 아무리 좋은 성분을 섭취했다 한들 밤사이 회복될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 활력 커피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의 의식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걸 며칠이나 마셔야 효과가 있나요? 일주일이면 되나요? 여러분, 이것은 진통제나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속효성 약물이 아닙니다. 무너진 혈관의 기능을 기초부터 다시 튼튼하게 다지는 식이요법입니다. 최소한 2주에서 4주 정도는 꾸준히 실천하셔야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다르다고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달이 지나서야 서서히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혈관의 상태와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꾸준함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걱정하실 만한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의사로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생강이나 커피가 혈압을 올리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강과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심장 박동을 약간 빠르게 하고 혈압을 미세하게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루 한 잔 정도의 커피와 소량의 생강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 순환을 도와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습니다. 평소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불안정한 분들이라면 처음 시작하실 때 생강과 커피의 양을 아주 적게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여서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드신 후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이 없는지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댁에 있는 가정용 혈압계로 수치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염이 잦은 분들은 공복에 커피와 매운 생강이 들어가면 속쓰림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빈속에 드시지 마세요. 반드시 식사를 든든히 하신 후에 드시거나 커피의 농도를 아주 연하게 해서 물처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래도 속이 불편하다면 굳이 커피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이나 녹차의 생강과 계피만 우려내어 차로 드셔도 혈액순환 효과는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편안해야 효과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 잠깐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앞서 계피가 혈당을 낮추는 데 탁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이게 너무 효과가 좋다 보니 이미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피를 과하게 드실 경우 오히려 저혈당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계피의 양을 욕심내지 마시고 아주 소량, 정말 향만 낸다는 느낌으로 한 꼬집만 넣어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식후 혈당을 체크해 보시면서 내게 맞는 적정량을 찾아가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건강해지는 것이지 무리해서 탈이 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0대 중반의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약 5년 전부터 시작된 남성 기능 저하로 인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좋다는 보양식도 먹어보고 비싼 약도 구해 드셔보셨지만 두통이 심해서 약은 더 이상 못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거창한 처방 대신 오늘 말씀드린 이 생강 계피 커피를 매일 아침 습관처럼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원장님, 고작 커피 한 잔으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되물으셨지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국소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혈액순환에 저해서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그 환자분이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표정부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어두웠던 안색이 환하게 밝아지셨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기셨더군요. 선생님,
정말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다릅니다. 뭔가 묵직한 기운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보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마음의 치유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커피만 마셔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내 몸을 위해 정성스럽게 생강과 계피를 준비하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혈액 순환을 상상하는 그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몸의 세포를 깨우는 스위치가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이후로 그 환자분은 부부 사이도 훨씬 좋아지셨고 등산도 다니시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분에게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마법 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혈관의 노화 정도가 다르며 타고난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2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자극제가 아니라 내 몸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의학적 치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중증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혹은 갑자기 성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면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다른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치료를 보조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우리 몸이 가진 본연의 회복력을 돕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생활 요법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더불어 이 커피 요법의 효과를 100% 아니 200%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병행하셔야 할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다른 쪽에서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테니까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파트너와의 대화입니다. 중년 이후의 성생활과 남성 건강은 절대로 혼자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많은 남성분이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면 아내분에게 숨기거나 잠자리를 피하며 혼자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위축감은 혈관을 더욱 수축시킵니다. 솔직하게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같은 편안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관을 이완시켜 오히려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녀석은 혈관을 조이고 혈압을 올립니다. 발기와는 정반대의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은퇴 후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걱정 등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지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멍하니 명상을 하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통해 뇌를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비워낸 자리에 활력이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동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중력 때문에 하체로 쏠리기 마련입니다. 이 피를 다시 심장으로 그리고 필요한 곳으로 힘차게 쏘아 올리는 펌프가 바로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생강 계피 커피를 드시고 나서 가볍게 동네를 빠르게 걷거나 실내 자전거를 타보세요. 커피의 카페인이 운동 효율을 높여주고 운동으로 빨라진 혈류가 생강과 계피의 좋은 성분을 구석구석 말초, 신경까지 배달해 줄 것입니다. 하루 30분,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혈관 청소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잔소리 같겠지만 담배와 술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만 지키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담배는 혈관 내벽을 긁어 상처를 내는 사포와 같습니다. 상처난 혈관은 좁아지고 막힙니다. 아무리 생강으로 혈관을 넓히려고 해도 담배 한 개비가 다시 혈관을 꽉 막아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금연하는 순간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반주 한두 잔은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지만 과음은 신경계를 마비시켜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남성 호르몬 생성을 방해합니다. 술은 줄이시고
담배는 끊으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야, 이제 오늘 말씀드린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은 오래 하기 힘들지만 단순한 것은 평생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을 깨우는 향기로운 커피 한 잔, 거기에 혈관의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신선한 생강 한 조각 또는 생강가루 반 티스푼, 그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보호해주는 계피 한 꼬집, 이 작은 레시피가 여러분의 아침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재료비도 거의 들지 않고 부작용 걱정도 적으며 무엇보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60대, 70대 혹은 80대가 되셨다고 해서 남성으로서의 삶이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우리가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 됩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들러 생강과 계피를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따뜻한 물을 끓이며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은 내가 돌본다. 이 마음가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다시 힘차게 뛰고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아 누구보다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의사 이지영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기대하며 항상 여러분 곁에서 올바른 의학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